시어머니, 시아주버니, 시누이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부터 차려상을 준비하지 않겠습니다. 추석 아침 큰 집 거실에는 30여 명의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차례상 앞에 선 김민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치마를 쓸어내리며 그녀는 30해 동안 한 번도 뱉지 못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 시아주버니, 시누이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부터 차례상을 준비하지 않겠습니다. 거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시누이들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남편 준호는 창백한 얼굴로 아내를 쳐다보았습니다. 민정은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30해 동안 혼자 준비했습니다. 돈도 도움도 받지 못하고요. 이젠 못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김민정은 눈을 떴습니다. 손을 뻗어 알람을 끄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 준호를 흘끗 보았습니다. 오늘도 그는 새벽부터 일어나 차례상을 준비하는 아내를 깨우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모른 척할 것입니다. 민정은 한숨을 삼키며 조용히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텅 빈 공간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큰 집 거실은 넓었습니다. 30명이 넘는 가족이 모여도 충분할 만큼. 하지만 지금은 오직 그녀 혼자뿐이었습니다. 민정은 부엌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가운 대리석 조리대를 비췄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어제 밤부터 준비해둔 재료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3종류, 갖가지 나물 재료들, 과일 20가지가 넘었습니다. 민정은 냉장고 문을 닫으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재료비만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모두 그녀의 월급에서 나간 돈이었습니다. 시댁에서는 한 푼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큰 며느리가 해야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민정은 앞치마를 두르고 손을 씻었습니다. 오늘 준비해야 할 음식은 25가지였습니다. 탕국, 전 5종류, 나물 8종류, 적 3종류, 회, 포, 과일, 떡 간과. 예년과 똑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통을 지켜야 한다며 단 하나도 빼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칼을 들어 물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도독도독 소리만이 새벽 부엌을 채웠습니다. 민정의 손은 이미 익숙했습니다. 30번의 추석, 30번의 설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제사들, 60번이 넘는 큰 명절 차례를 그녀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혼자 준비했습니다. 엄마, 힘들면 배달시키면 되잖아. 딸 수진이가 작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26살 딸은 차례상을 준비하는 어머니를 보며 고개를 저었었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우리 집안 제사에 배달 음식을 올린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시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민정은 물을 모두 썰고 당근을 꺼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습니다. 이 속도면 오전 10시까지는 모든 준비를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차례는 11시에 시작되니까요. 그녀는 자동으로 움직이는 손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올해가 마지막이야. 그 생각이 떠오른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칼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말로 오늘 말할 수 있을까? 30해 동안 참았던 그 말을.
민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해방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6시가 되자 집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나신 모양이었습니다. 민정은 이미 전을 부치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새우전, 동그랑땡, 생선전, 호박전, 버섯전. 프라이팬 5개를 동시에 돌리며 그녀는 땀을 흘렸습니다. 민정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부엌 입구에서 들렸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돌려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주무셨어요? 음식은 잘 되어가나? 네,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시어머니 박순자는 81살이었습니다. 허리는 약간 굽었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도 두르지 않은 채 부엌을 둘러보았습니다. 고기는 충분히 샀겠지? 네, 어머님. 쇠고기 3kg, 돼지고기 2kg, 닭 3마리 준비했습니다. 과일은 20가지 다 준비했습니다. 배, 사과, 감밤, 대추, 곶감. 민정이 과일 목록을 줄줄 외우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했다. 우리 집안 제사상은 격식을 지켜야 해. 내가 시집 온 지가 벌써 30해구나. 이제 제법 손에 익었겠어. 네, 어머님. 민정은 돌아서서 전을 뒤집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와주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30해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7시가 되자 시누이들이 도착했습니다. 첫째 시누이 은희와 둘째 시누이 은주였습니다. 둘 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말끔한 차림이었습니다. 언니, 우리 왔어요. 은희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정은 손을 씻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서 와요. 차 한잔 할래요? 아, 괜찮아요. 언니 바쁜데 신경 쓰지 마요. 우리는 거실에 있을게요. 은주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민정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도와줄 생각은 없으면서 왜 이렇게 일찍 오는 걸까?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편히 있어요. 제가 준비 다 할게요. 언니는 정말 대단해요. 매번 이렇게 혼자 다 준비하고 저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은희가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도와주겠다는 의미는 전혀 없었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부엌에서 계속 요리를 하는 동안 거실에서는 시누이들의 수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우리 애가 학원을 너무 싫어해서 큰일이야. 그래, 우리 애는 학원 가는 게 재미있대. 너 집은 강남이잖아. 좋은 학원 많지. 민정은 냄비를 저으며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시누이들은 자녀 자랑, 남편 자랑, 집 자랑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번도 부엌으로 들어와 언니,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8시가 되자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부엌으로 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힘들지? 조금만 더 힘내.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민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커피를 들고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9시가 되자 시아주버니 가족들이 도착했습니다. 준호의 형 준석과 그의 아내 지영, 그리고 아이들 둘. 이어서 준호의 동생 준수와 그의 아내 미나, 아이들 셋. 집안이 순식간에 시끌벅적해졌습니다. 형님, 올해 보너스 많이 받으셨죠? 그럭저럭. 자네는? 저야 뭐 그냥 평범하게. 남자들은 거실 한쪽에 모여 앉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자들은 다른 쪽에 모여 아이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누구도 부엌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민정은 마지막 전을 붙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음식이 저절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 걸까? 30명이 넘는 사람이 집에 있는데 부엌에는 오직 그녀 혼자였습니다. 10시가 되자 모든 음식이 완성되었습니다. 민정은 커다란 차례상을 펼치고 음식을 하나씩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25가지 음식들이 상 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붉은색 과일들, 하얀 떡들, 노릇노릇한 전들, 정갈한 나물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상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밤이 좀 작은데? 죄송합니다, 어머님.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으로 샀는데 다음엔 더 좋은 걸로 준비해라. 조상님들께 올리는 건데 대충 하면 안 되지. 네, 어머님. 시어머니는 다시 거실로 나갔습니다. 민정은 상을 응시했습니다. 200만 원이 넘는 재료비, 6시간이 넘는 노동, 그리고 밤이 작다는 한마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정은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손을 씻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53세의 그녀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이마에는 주름이 패였습니다. 30해 동안 매번 명절마다 새벽같이 일어나 혼자 준비했던 그 시간들이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민정의 마음속에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명확하고 단호하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한복으로 갈아입으며 결심했습니다. 오늘 차례가 끝나면 말하겠다고. 30해 동안 참았던 그 말을. 11시 차례가 시작되었습니다. 30여 명의 가족이 차례상 앞에 모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중앙에 앉았고 남자들이 그 옆에 섰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은 뒤에 섰습니다. 민정도 다른 며느리들과 함께 뒤에 서 있었습니다. 준호가 대표로 절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모두가 함께 절을 했습니다. 향이 피어올랐고 조용한 기도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민정은 절을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저는 왜 여기 있는 걸까요? 왜 30해 동안 이렇게 살았을까요? 처음 시집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23살의 민정은 순진했습니다. 큰 며느리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훌륭한 아내가 되고 싶었습니다. 첫 해의 추석이 기억났습니다. 시어머니가 큰 며느리가 준비하는 게 우리 집안 전통이라고 했을 때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해에도 세 번째 해에도 그녀는 혼자 준비했습니다. 나중에는 도와주시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정이가 하는 게 당연하지. 큰 며느리잖아. 언니는 요리를 잘하니까. 우리가 도와주면 오히려 방해될 것 같아서 수많은 핑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본질은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민정이 하는 것을 편하게 여겼고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차례가 끝났습니다. 음복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차례상의 음식을 나눠 먹기 시작했습니다. 와, 올해도 음식 정말 맛있네요. 역시 큰형수님 손맛은 최고예요. 이 전 좀 더 주세요. 너무 맛있어요. 칭찬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수고했어요 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힘들었죠? 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맛있게 먹을 뿐이었습니다. 민정은 음식을 입에 넣었지만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계속 커져갔습니다. 분노, 슬픔, 억울함? 아니, 그 모든 것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어.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음복이 끝나갈 무렵 민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차례상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떨리는 손을 주먹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눈빛들. 민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말할 시간이었습니다. 민정은 차례상 앞에 섰습니다. 30여 명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조용했던 거실이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누군가 차 마시던 손을 멈췄고 아이들도 장난을 그쳤습니다. 민정은 떨리는 손을 치마에 대고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민정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말을? 지금? 네, 어머님. 지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민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뒤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차례상을 준비하지 않겠습니다.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마저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시누이 은희가 헛기침을 했고 은주는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남편 준호는 창백한 얼굴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정은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30해 동안 혼자 준비했습니다. 재료비도 노동도 모두 제가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충격인지 모를 감정이 그녀의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민정은 가방에서 준비해온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지난 10년간의 차례 준비 비용을 정리한 목록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난 10년간 차례 준비에 쓴 비용입니다. 설날과 추석만 계산해도 매년 평균 400만 원씩 10년간 4천만 원입니다. 30년이면 1억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종이를 펼쳐 보이자 거실이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히 적힌 종이. 민정은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10년 전부터 모든 영수증을 모아두었고 정리해 두었습니다. 1억? 시아주버니 준석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1억 2천만 원입니다. 물론 초반 20년의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물가를 고려하면 총액은 더 클 것입니다. 그게 무슨... 시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정은 계속 말했습니다. 돈만이 아닙니다. 시간도 있습니다. 매번 새벽 4시에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정리까지 하면 평균 10시간이 걸렸습니다. 1년에 2번, 30해면 600번입니다. 6,000시간입니다. 민정의 목소리는 점점 단호해졌습니다. 30해 동안 삼켰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6,000시간이면 250일입니다. 거의 1년입니다. 제 인생의 1년을 오직 차례 준비에만 쓴 겁니다. 민정아, 너 지금... 준호가 일어나며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아직 말 안 끝났어요. 그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30해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마주보지 못했던 시어머니의 눈을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큰 며느리가 하는 게 우리 집안 전통이라고요.
하지만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에게만 모든 짐을 지우는 것은 부당합니다. 부당하다고? 내가 감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네, 부당합니다. 여기 계신 며느리가 3명입니다. 저, 지영씨, 미나씨. 그런데 왜 30해 동안 오직 저만 준비했습니까? 민정은 다른 2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영과 미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정은 다시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돈도 한 푼 보태지 않으셨습니다. 도움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밤이 작다, 고기가 질기다, 전이 덜 익었다, 매번 지적만 하셨습니다. 그건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누이 은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너무하잖아요. 어머니가 나이도 많으신데. 네, 어머님은 나이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일을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민정이 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은희 씨, 은주 씨, 2 분은요? 2 분도 며느리입니다. 왜 30해 동안 한 번도 도와주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은희와 은주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은주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그건 언니가 요리를 잘하시니까. 우리가 하면 오히려 핑계입니다. 민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요리를 못하면 배우면 됩니다. 설거지라도 청소라도 장보기라도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그러지 않으셨죠.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민정의 말에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었으니까요. 시아주버니 준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민정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수님,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조상님께 차례를 지내는 날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적절합니까? 민정은 준석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30해를 참았습니다. 조상님께 차례 지내는 날이니까, 명절이니까, 집안 분위기 망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럼 오늘도 참으셔야죠. 아니요. 민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습니다. 오늘 말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후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합니다. 준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동생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야, 내 아내를 좀 어떻게 해봐. 준호가 민정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내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민정이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여보, 진정해. 다들 보고 있잖아. 진정하라고요? 민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은 30해 동안 단 한 번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커피나 마시고 TV나 보고 그게 전부였어요. 당신 어머니 차례상인데 왜 당신은 준비하지 않습니까? 준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다른 남자들 앞에서 아내에게 이런 말을 들은 것이 창피했습니다. 그건 원래 여자들이. 원래요? 누가 정했습니까? 왜 차례 준비는 여자들이 하는 게 원래입니까? 민정의 질문에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정은 남편을 밀어내고 다시 모두를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 차례상을 준비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싶으시면 다른 분들이 하세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세요. 아니면 배달시키세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배달? 시어머니가 경악한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우리 집안 제사상에 배달 음식을 올린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럼 어머님께서 직접 준비하세요. 민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면 며느리 셋이서 나눠서 하세요. 돈도 셋이서 나눠내고 일도 셋이서 나눠 하세요. 공평하게요. 시어머니가 비틀거렸습니다. 은희가 황급히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있나? 내가 이런 며느리를 뒀다니. 시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그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0해 동안 숱하게 본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흘리던 그 눈물. 어머님, 눈물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시누이 은희가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시면서. 제가 너무한 게 아니라 당신들이 너무했습니다. 민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0해 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매번 명절 한 달 전부터 스트레스 받고, 명절 일주일 전부터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명절 당일에는 새벽같이 일어나 혼자 준비하고, 그 고통을 당신들은 모릅니다. 그래도요? 그래도 참아야 한다고요? 큰 며느리니까? 민정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공평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은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그럼 우리더러 어쩌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러시면 우리도 당황스러워요. 갑자기요? 민정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30해 동안 참았는데 갑자기라고요? 제가 몇 번이나 힌트를 드렸습니다. 혼자 하기 힘들다, 도와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했을 때 당신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언니는 잘하니까 우리가 하면 오히려 방해될 것 같아서 그런 말로 넘겼잖아요. 은주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정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힌트를 주지 않겠습니다. 명확하게 말합니다. 저는 안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세요. 시아주버니 준수가 나섰습니다. 형수님, 진정하시고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이렇게 감정적? 민정이 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감정적으로 보입니까? 저는 아주 냉정합니다. 30회의 데이터를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비용, 시간, 노동량 모두 계산했습니다. 이것만큼 냉정한 게 어디 있습니까? 준수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정은 가방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이것은 제 건강검진 결과입니다. 만성 피로, 손목 터널 증후군, 허리 디스크 초기, 불면증 모두 과로로 인한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큰 병 납니다. 진단서를 보자 거실이 또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민정은 진단서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제 건강이 나빠지는 동안 당신들은 편하게 쉬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수다 떨고 TV 보고 아이들 자랑하고 그게 공평합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정은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30해 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마침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분노, 억울함, 슬픔, 배신감.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어. 민정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가슴속에 맺혔던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30해 동안 착한 며느리, 순종적인 아내로 살았습니다. 모두를 기쁘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내 목소리를 내겠어. 민정은 결심했습니다. 비록 이것이 이혼으로 이어질지라도 집에서 쫓겨날지라도 상관없었습니다. 자존심을 잃은 채 사는 것보다는 당당하게 사는 것이 나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정아, 내가 정말 이럴 거니? 민정은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네, 어머님. 정말입니다. 시어머니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들이 황급히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남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아이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어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민정은 그 혼란스러운 광경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야.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30해 만의 변화, 30해 만의 반란, 그리고 30해 만의 해방. 민정은 한복 치마를 정리하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 시누이들의 수군거림, 남편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정은 방문을 닫았습니다. 바깥의 소란스러운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울음소리, 시누이들의 날카로운 목소리, 남자들의 낮은 대화 소리. 민정은 침대에 앉아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타고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정말 해냈어. 민정은 생각했습니다. 30해 동안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을 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창밖을 보니 가을 하늘이 파랗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안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정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제가 민정이랑 이야기해 볼게요.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야기가 무슨 소용이야. 저런 말을 할 정도면 이미 끝난 거야. 시어머니의 울먹이는 목소리. 형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은희의 붕괴한 목소리. 민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기보다 민정을 비난할 것입니다. 그것이 더 쉬우니까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남편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여보,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정은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나를 설득하러 온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뭐예요? 어머니께 사과하라고 할 거죠? 아까 한 말 취소하라고 할 거죠? 민정이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보, 나도 내 마음 이해해. 힘들었을 거야. 하지만요? 오늘은 좀 그런 것 같아. 온 가족이 모인 날인데. 그래서 30해를 참았어요. 민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언제 말하면 됩니까? 평소에 말하면 명절 때 이야기하자고 하고 명절에 말하면 가족이 모인 날인데 분위기 망치지 말자고 하고 대체 언제 말하면 되는 겁니까? 준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방법이 있었잖아. 이렇게 갑자기가 아니라. 갑자기요? 민정이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당신한테는 갑자기일 수도 있죠. 당신은 관심도 없었으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물어본 적 있어요? 그건 없죠. 당신은 늘 방관자였어요. 어머니 편도 내 편도 아닌 그냥 조용히 넘어가기만 바라는 사람. 준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힘들었다고요? 민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이 뭘 힘들어했어요? 소파에 앉아서 TV나 보면서요? 커피 마시면서요? 당신은 한 번도 어머니한테 우리 아내 혼자 준비하는 거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다 같이 분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그건 어머니가 워낙 핑계예요. 당신은 편한 쪽을 선택한 거예요. 나한테 짐을 지우고 당신은 책임 회피한 거예요. 준호가 할 말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민정은 계속 말했습니다. 30해 동안 당신을 믿었어요. 언젠가는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언젠가는 여보, 힘들면 내가 어머니한테 말할게라고 해줄 거라고. 하지만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어요. 미안해.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정은 그 모습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무슨 행동? 내 편을 들어주세요. 나가서 어머니한테, 형님들한테, 동생한테, 시누이들한테 말해주세요. 우리 아내 말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돌아가면서 준비합시다라고.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너무 화나실 텐데. 역시 민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변하지 않았네요. 여전히 어머니가 더 중요하고 어머니 기분이 더 중요하고.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나가서 말해보세요. 할 수 있어요? 준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정은 남편을 지나쳐 문을 열었습니다. 할 수 없으면 나가세요. 저도 할 일 있어요. 여보, 나가요. 민정의 단호한 목소리에 준호는 결국 방을 나갔습니다. 민정은 문을 닫고 다시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잠시 후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시누이 은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언니, 저예요. 들어가도 돼요? 민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은주도 들어왔습니다. 두 시누이는 침대 옆에 섰습니다. 언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은희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충격받으셨는지 아세요? 지금 방에서 우시고 계세요. 민정은 두 시누이를 차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우신다고 제가 잘못한 게 됩니까? 그게 아니라 언니가 말씀하신 방식이 너무 과격했어요. 좀 더 부드럽게 차근차근 이야기할 수도 있었잖아요. 부드럽게요? 민정이 웃었습니다. 30해 동안 부드럽게 힌트를 줬어요. 힘들다, 도와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했을 때 당신들은 뭐라고 했죠? 은주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우리도 바빴어요. 아이들 키우고 집안일하고. 저도 바빴어요. 민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아이 키웠어요. 저도 집안일 했어요. 게다가 직장도 다녔어요. 그러면서도 30해 동안 명절 준비 혼자 했어요. 하지만 언니는 큰 며느리잖아요. 은희가 말했습니다. 큰 며느리가 집안일 책임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민정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큰 며느리라고 해서 모든 짐을 혼자 져야 할 이유는 없어요. 당신들도 며느리예요. 똑같이 책임져야 해요. 우리는, 당신들은 뭐예요? 작은 며느리라서 특별 대우 받아야 해요? 왜요? 무슨 근거로요? 은희와 은주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정은 계속 말했습니다. 은희 씨, 당신은 시집 온 지 25년 됐어요. 25년 동안 단 한 번도 명절 준비 안 했어요. 은주 씨, 당신은 20년 동안 손 하나 까딱 안 했어요. 그건 왜 안 했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한 거죠. 제가 하니까 편했던 거예요. 당신들이 편하자고 제가 희생한 거예요. 은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희생이라니. 너무 심하게 표현하시는 거 아니에요? 심한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민정이 자리에서 일어나
두 시누이와 마주 섰습니다. 당신들은 명절이 즐거웠을 거예요. 편하게 와서 맛있는 음식 먹고 가족들 만나고 선물도 받고. 하지만 저는요? 저는 명절이 지옥이었어요. 언니, 명절 한 달 전부터 스트레스 받고 일주일 전부터 불안해하고 전날 밤에는 잠도 못 자고 당일에는 새벽같이 일어나 혼자 준비하고 그게 30번 반복됐어요. 지겨워요. 힘들어요. 이제 못하겠어요. 은주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하세요. 민정이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셋이 있으니까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세요. 아니면 셋이서 함께 분담해서 하세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단 저만 하는 건 안 돼요. 하지만 은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요리를 잘 못해요. 언니만큼 못해요. 그럼 배우세요. 민정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잘한 게 아니에요. 30번 하다 보니 익숙해진 거예요. 당신도 몇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그래도요? 저는 할 수 있고 당신은 할 수 없다는 논리가 뭐예요? 당신도 손 2개 있고 저도 손 2개 있어요. 똑같아요. 은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건 인정해요.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 저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없었잖아요. 어머니 체면도 있으시고, 어머니 체면은 중요하고 제 체면은 안 중요해요? 민정이 반문했습니다. 30해 동안 제 체면은 어땠을까요? 명절 때마다 혼자 부엌에서 일하는 모습 보이는 게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세요? 두 시누이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정은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마당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천진난만한 모습이었습니다. 민정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들은 어떻게 자랄까? 저 중에 며느리가 될 아이들도 있고 아들이 될 아이들도 있겠지. 저 아이들도 이런 불공평한 시스템을 답습할까? 민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적어도 자신의 딸 수진이만큼은 그렇게 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시집을 가든 결혼을 하든 절대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바꿔야 해. 민정은 다짐했습니다. 자신이 이 악순환을 끊어야 했습니다. 더 이상 다음 세대에게 이 짐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은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제발 어머니한테 가서 사과해요. 제가 잠깐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잘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안 해요. 민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사과할 이유도 없어요. 언니, 은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고집 부리시면 정말 이 집에서 못 살게 돼요. 어머니가 가만 안 두실 거예요. 민정은 은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나가죠. 뭐? 네. 이 집에서 못 살면 나가면 되죠. 이혼하면 되죠.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두 시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은주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언니, 농담이죠? 이혼까지 생각하신 건 아니죠? 농담 아니에요. 민정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진지해요. 자존심을 잃어가며 이 집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 당당하게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수진이는요? 딸 생각은 안 하세요? 수진이 때문에라도 이렇게 해야 해요. 민정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습니다. 수진이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부당한 일을 당하면 참는 게 아니라 맞서 싸워야 한다는 걸. 엄마가 이렇게 당하면서도 참고 사는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두 시누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다가 결국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민정은 다시 침대에 앉았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30해 동안 짓눌렸던 무게가 조금씩 벗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민정은 생각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가족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더 많은 압박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정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30해 동안 참았던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입니다. 민정은 여전히 방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저녁 식사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부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거실 분위기가 어떨지 뻔했습니다. 민정은 배가 고팠지만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난하는 눈빛, 원망하는 표정, 불편해하는 분위기, 모든 것이 싫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도착한 모양이었습니다. 민정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엄마 어디 있어요? 딸 수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정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수진이를 오늘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딸은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고 했었는데, 수진아, 내가 왜? 준호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걱정돼서 왔어요. 엄마 어디 있어요? 방에 있는데. 무슨 일 있어요? 분위기가 이상한데? 수진이의 날카로운 질문. 민정은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서 있던 수진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26살 딸은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달려와 민정을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어요? 민정은 딸의 따뜻한 품에 안겨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우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괜찮아. 거짓말하지 마세요. 목소리부터 이상해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가 방 안으로 엄마를 이끌었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함께 앉았습니다. 엄마 말해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정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 이제는 엄마를 걱정하고 도우려는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오늘 할머니한테 말했어. 뭐라고요? 더 이상 차례상 혼자 준비 안 하겠다고. 수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수진이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진짜요? 엄마가? 정말로? 왜 웃어? 아, 드디어 하셨네요. 수진이가 엄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수진아. 엄마, 저 몇 년 전부터 엄마한테 그만하시라고 했잖아요. 너무 힘들어 보인다고 할머니랑 고모들한테 같이 하자고 말씀하시라고. 그래도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엄마만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수진이의 단호한 지지가 민정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딸이 자신을 이해해 주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민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악이지. 할머니는 방에서 우시고 고모들은 엄마 나쁜 사람 취급하고 아빠는 뭐예요? 아빠는 그냥 중간에서 어쩔 줄 모르고 있어. 수진이가 혀를 찼습니다. 역시 아빠답네요. 엄마 편은 안 들어주시죠? 응. 엄마, 제가 나가서 말할게요. 뭐? 제가 할머니한테, 고모들한테, 아빠한테 다 말할게요. 엄마 말이 맞다고. 앞으로는 돌아가면서 하는 게 당연하다고. 민정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내가 나설 일 아니야. 아니에요. 제 일이에요. 수진이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당하는 거 보고 자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봤어요. 명절 때마다 엄마 혼자 부엌에서 일하시는 거. 할머니는 구경만 하시고 고모들은 수다만 떠시는 거. 다 봤어요. 수진아. 그게 싫었어요. 왜 우리 엄마만 저래야 하나?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나? 어렸을 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아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 수진이가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여기 계세요. 제가 다녀올게요. 수진아, 잠깐. 하지만 딸은 이미 문을 나섰습니다. 민정은 따라 나갔습니다. 수진이는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거실에는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차례상 음식들을 데워 먹고 있었습니다. 민정이 혼자 준비한 그 음식들을 수진이가 거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할머니, 고모들, 아빠,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아, 너는 왜? 저는 엄마 편이에요. 수진이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오늘 하신 말씀 100% 지지합니다. 아니, 진작에 하셨어야 했어요. 수진아, 어른들 앞에서 무슨. 준호가 말리려 했지만 수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가만히 계세요. 아빠도 문제예요. 준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수진이는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저 어렸을 때부터 봤어요. 명절 때마다 엄마 혼자 준비하시는 거,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거. 그동안 할머니는 뭐 하셨어요? 지켜보기만 하셨죠. 수진아, 할머니가 나이가 많으셔서 일을 못 하신다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돈이라도 보태셨어야죠. 아니면 배달시키자고 하시든지. 근데 그것도 안 하시고 엄마한테 다 떠넘기셨잖아요. 시어머니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이는 고모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은희 고모, 은주 고모. 두 분은 더 심해요. 나이도 젊으신데 왜 안 도와주셨어요? 20년 넘게 시집살이 하셨으면 차례상 준비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수진아, 그건 핑계 대지 마세요. 저도 이제 어른이에요. 다 알아요. 고모들은 편한 게 좋아서 안 한 거예요. 엄마가 하니까 자기들은 놀아도 되니까. 은희와 은주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수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삼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준석 삼촌, 준수 삼촌. 삼촌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엄마만 일하게 놔두셨어요? 차례상이 누구 조상님 거예요? 삼촌들 할아버지잖아요. 그럼 삼촌들도 준비해야죠. 준석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아, 그건 전통적으로. 전통이요?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을 착취하는 게 정당화돼요? 말이 안 되죠. 착취라니, 그건 너무. 착취 맞아요. 30해 동안 무급 노동을 시켰어요. 1억 2천만 원 넘는 돈을 쓰게 했어요. 이게 착취가 아니면 뭐예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이의 날카로운 지적에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는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제일 문제예요. 수진아, 아빠는 엄마 남편이잖아요. 엄마가 힘들어하는 거 모르셨어요? 아니, 아셨죠. 근데 못 본 척 하셨잖아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는 늘 중간에서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엄마 편도 안 들어주시고
할머니한테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게 뭐예요? 비겁한 거예요. 수진아, 아빠도 힘들었어. 힘들었으면 뭐 하세요? 엄마가 더 힘드셨는데. 아빠는 엄마 지키는 게 먼저예요. 근데 그거 안 하셨잖아요. 준호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이는 다시 모두를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바뀌어야 해요. 엄마 혼자 준비하는 건 끝이에요. 앞으로는 돌아가면서 하세요. 아니면 셋이서 나눠서 하세요. 아니면 배달시키세요. 어떻게든 하세요. 단 엄마만 하는 건 안 돼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할머니가 너를 그렇게 키웠니? 할머니는 저를 안 키우셨어요. 엄마가 키우셨어요. 수진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손주들 귀여워만 하셨어요. 실제로 키운 건 엄마예요. 밤새워 간호하시고 학교 준비물 챙겨주시고 공부 봐주시고 다 엄마가 하셨어요. 그래도가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할머니,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말씀하셔야 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안하다고? 네. 30해 동안 엄마한테 너무 많은 걸 시켰어요. 감사하다는 말 한 번 제대로 안 하셨죠? 미안하다고 하세요. 나는 잘못한 게 잘못하셨어요. 인정하세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진이는 엄마에게로 걸어가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잘못한 거 없어요. 당당하게 계세요. 제가 엄마 편이에요. 민정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내 딸이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그 사실만으로도 민정은 힘이 났습니다. 잠시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둘째 며느리 지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민정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큰형님 죄송해요. 민정이 놀라 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비겁했어요.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큰형님이 너무 힘들어 하신다는 거. 근데 모른 척 했어요. 제가 나서면 저한테도 일이 떨어질까봐.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도 앞으로는 도와드릴게요. 돌아가면서 하는 거 찬성해요. 민정은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영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며느리예요. 시댁 눈치 보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근데 큰형님이 더 힘드셨을 텐데. 제가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셋째 며느리 미나도 일어났습니다. 그녀도 민정에게 다가왔습니다. 큰형님, 저도 죄송해요. 수진이 말이 맞아요. 우리가 편한 게 좋아서 안 한 거예요. 잘못했어요. 세 명의 며느리가 함께 섰습니다. 민정은 두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며느리들 사이에 연대감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민정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30해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딸 수진이 그리고 같은 처지의 며느리들.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시누이들도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괜찮았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사람들이 자신의 편이 되어 주었으니까요. 수진이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우리 집 가요. 오늘은 여기 있지 마세요. 수진아. 저 원룸이지만 엄마랑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편히 쉬세요. 민정은 딸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늘 하루쯤은 이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민정은 방으로 들어가 간단히 짐을 챙겼습니다. 준호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어디 가려고? 수진이네 가요. 여보, 오늘은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딸이랑 있을게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정은 가방을 들고 방을 나섰습니다. 거실을 지나며 가족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미안한 표정을, 어떤 이는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수진이와 함께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밖은 서늘했습니다. 가을 밤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민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정은 수진이의 원룸에서 지냈습니다. 좁았지만 편안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딸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한테도 혼나지 않고 그저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준호에게서 전화가 여러 번 왔습니다. 민정은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왔습니다. 집에 와 이야기 좀 하자. 어머니가 많이 상하셨어. 민정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아침 수진이가 출근 준비를 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계속 여기 계실 거예요? 응. 미안해. 불편하지? 아니요. 엄마 계시면 좋아요. 근데 언젠가는 결정하셔야 할 것 같아서.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계속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집에 가볼게. 혼자 가실 거예요? 제가 같이 갈까요? 괜찮아. 엄마 혼자 할 수 있어. 수진이가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절대 굴복하지 마세요. 엄마가 맞는 거예요. 알아. 고마워, 수진아. 오후 2시 민정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에 계신 것 같았고 준호는 회사에 갔을 것입니다. 민정은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차례상은 이미 치워졌고 설거지도 끝난 상태였습니다. 누가 했을까? 아마도 준호나 가사도우미였을 것입니다. 민정이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을 때 시어머니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박순자가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위어 있었고 눈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왔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네, 어머님. 사흘이나 집을 비우고. 죄송합니다. 민정은 사과했지만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죄송하지 않았습니다. 사흘간의 휴식은 필요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정도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정아. 네, 어머님. 내가 나한테 원하는 게 뭐니? 어머님께서 이미 아실 것 같은데요. 말해봐. 정확히. 민정은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 차례상을 준비하지 않겠습니다. 돌아가면서 하거나 셋이서 나눠서 하거나 아니면 배달을 시키거나 어느 쪽이든 저만 하는 건 안 됩니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우리 집안 전통은 변할 수 있습니다. 민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대가 변했어요. 이제는 며느리가 무조건 희생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님 30해 동안 제가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저는 제 인생을 살지 못했어요. 오직 이 집안의 며느리로만 살았어요.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꿈이 있었어요. 하고 싶은 것도 있었어요. 근데 다 포기했어요. 며느리 역할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하지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인정 안 한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감사하다고 말씀하신 적 있어요? 수고했다고 말씀하신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굳이 감사하다고. 당연하지 않아요. 민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며느리가 시댁 일을 하는 건 당연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혼자 다 하는 건 당연하지 않아요. 돈도 안 받고 도움도 안 받고 인정도 안 받으면서 하는 건 당연하지 않아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니? 내가 늙어서 일을 못하는데. 어머님께서 일을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민정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며느리들한테도 시키세요. 공평하게. 아니면 아들들한테 시키세요. 왜 아들들은 안 해요? 이 집안 조상님들은 아들들의 조상님이기도 한데. 남자들이 어떻게 해? 왜 못해요? 손이 없어요? 요리는 여자만 하는 거예요? 이게 2026년이에요.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세요? 시어머니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정은 계속 말했습니다. 30해 동안 참았던 모든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님, 저는 시댁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했어요. 승진 기회도 포기했어요. 명절 때문에 휴가를 못 쓰니까 중요한 프로젝트를 못 맡았어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포기했어요. 명절 준비 때문에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건 제 건강도 나빠졌어요. 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초기라고 했어요. 손목 터널 증후군도 생겼어요. 불면증도 있어요. 다 과로 때문이에요. 민정이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받은 게 뭐예요? 밤이 작다, 고기가 질기다, 전이 덜 익었다, 그런 지적뿐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는 더 잘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트집 잡은 거예요. 어머님은 만족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그건 아니야. 그럼 뭐예요? 제가 30번 차례를 준비했는데 단 한 번이라도 완벽했다. 수고했다. 그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 시어머니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제 지쳤어요. 아무리 잘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삶. 그런 삶은 더 이상 못 살아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내가 미웠던 게 아니야.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나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민정은 그 말을 들으며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과거에는 며느리였습니다. 그녀도 똑같이 혼자 모든 것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어머님도 힘드셨겠죠. 민정이 조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시절에는 더 심했을 거예요. 하지만 어머님, 그렇다고 그 고통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그냥 우리 집안 방식을 지키고 싶었어. 방식을 바꾸는 게 어때요? 더 공평하고 더 건강한 방식으로. 민정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며느리들이 돌아가면서 하면 어때요? 3년에 한 번씩만 하면 되니까 부담도 덜하고요. 아니면 셋이서 함께 분담해서 하면 더 좋고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은 뭐라고 하니? 지영이랑 미나는 찬성했어요. 돌아가면서 하거나 나눠서 하는 거. 그래.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다른 며느리들이 반대할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네. 사실 다들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먼저 말할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많은 생각이 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은이랑 은주는?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아직 확실히 말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어차피 그들은 친정이니까 준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건 그렇지.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내가 안 할 거니? 네. 혼자는 안 해요. 공평하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안 하거나. 배달은 안 되나요? 민정이 물었습니다. 요즘은 차례상 배달도 잘해요. 맛도 좋고 정성스럽게 준비해줘요. 굳이 집에서 만들 필요 없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정말 안 돼. 조상님께. 그럼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해요. 며느리 셋이 3년에 한 번씩. 시어머니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민정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알았어. 시어머니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지. 민정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로? 시어머니가 승낙한 것일까?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진 않아. 하지만 내 말도 일리가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늙었어. 이제는 변해야 하나 보구나. 민정은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고맙긴. 내가 잘못했어. 너한테. 시어머니가 민정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안해, 민정아. 30해 동안 너무 많은 걸 시켰구나. 민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사과를 들은 것이. 괜찮아요, 어머님. 괜찮지 않아. 나도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두 사람은 한동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30해 만에 처음으로 진심을 나눈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저녁에 준호가 퇴근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돌아온 걸 보고 안도했습니다. 여보, 돌아왔구나. 응. 어머니랑 이야기했어? 응. 합의했어. 민정이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는 며느리들이 돌아가면서 차례를 준비하기로 했다고. 준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그걸 승낙하셨어? 응. 그럼 이제 괜찮은 거야? 민정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뭐, 아직 안 끝났어. 민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하고도 이야기해야 해.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하고? 응. 앉아. 민정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준호는 긴장한 얼굴로 앉았습니다. 여보, 나는. 들어만 봐. 민정이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30해 동안 뭐 했어? 그게. 나 혼자 차례 준비하는 거 보고도 아무 말 안 했지. 어머니한테 한마디도 안 했지. 나한테 수고했어라는 말도 제대로 안 했지.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은 방관자였어. 아내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그냥 구경꾼. 미안해. 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 이제는 달라져야 해. 민정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앞으로는 내 편을 들어줘. 어머니와 내가 의견이 다를 때 내 편을 들어줘. 내가 옳다면 어머니한테도 말할 수 있어야 해. 알았어. 그리고 차례 준비 당신도 도와줘. 며느리들만 할 게 아니라 아들들도 해야지.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도? 하지만 나는. 왜 못해? 당신 조상님이잖아. 당신도 준비해야지. 하지만이 없어. 다음 차례 때부터 당신도 참여해. 알았지?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하겠어. 민정은 남편의 대답에 조금 안심했습니다. 적어도 변하려는 의지는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민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변화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음 차례 때 준호가 정말로 도와줄지 그때 봐야 알 것입니다. 30회의 싸움이 끝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첫 번째 전투가 끝났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정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 안 분위기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불편해했지만 더 이상 민정에게 차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집에 일찍 들어와 설거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누이 은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저예요. 응, 은희야. 언니, 죄송해요. 그날 제가 너무 심했어요. 민정은 놀랐습니다. 은희에게서 사과를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아니에요. 언니 말씀 듣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언니가 맞는 것 같아요. 은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시집살이 할 때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시어머니한테 혼자 다 하라고 하시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그랬구나. 근데 제가 언니한테 똑같은 걸 한 거예요. 제가 당했던 걸 언니한테 한 거예요. 그게 정말 잘못된 거더라고요. 민정은 은희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자신이 당했던 고통을 다음 사람에게 물려주는 악순환. 은희야, 고마워. 내가 그렇게 생각해줘서. 언니, 다음 차례 때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진짜로. 고마워. 전화를 끊고 민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지영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큰형님, 이거요. 봉투 안에는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제 몫이에요. 그동안 큰형님이 차례 준비하시느라 쓰신 돈. 제가 분담했어야 했는데 안 했잖아요. 늦었지만 제 몫 드려요. 지영아, 받으세요. 이거라도 받아야 제 마음이 편해요. 민정은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지영이 떠나고 민정은 돈을 세어보았습니다. 200만 원이었습니다. 지영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녁에 미나도 찾아왔습니다. 그녀도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큰형님, 저도요. 미나도 150만 원을 가져왔습니다. 민정은 두 며느리의 마음씨에 감동했습니다. 미나야, 고마워. 큰형님, 다음 차례 때는 제가 준비할게요. 큰형님, 쉬세요. 같이 하자. 셋이서. 네. 혼자 하는 게 힘든 거니까 셋이서 같이 하면 어때?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지영과 미나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하자. 다음 설날 때는 셋이서 같이 준비하는 걸로. 새 며느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편 준호는 형 준석, 동생 준수와 만났습니다. 형제들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야, 내 집 요즘 어때? 준석이 물었습니다. 그냥 그럭저럭. 민정이는? 변했어? 많이.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전에는 순종적이었는데 이제는 자기 주장을 확실히 해. 나한테도 할 말 다 해.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 준수가 말했습니다. 사실 형수님 말이 맞잖아. 우리가 너무 편하게 살았어. 그건 그래. 준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생각해봤어. 우리가 정말 방관자였던 것 같아. 아내들이 준비하는 거 당연하게 여기고. 형도 그렇게 생각해? 응. 이번에 민정이가 터트린 거 보고 지영이랑 이야기 많이 했어. 지영이도 비슷하게 느꼈대. 본인만 힘들고 서러웠다고. 준호는 놀랐습니다. 형수 지영도 그렇게 느꼈다니. 그래서 우리 결정했어. 다음 차례 때는 내가 도울 거야. 장도 보고 설거지도 하고. 형이? 응. 왜 안 돼? 나도 할 수 있어. 준수도 거들었습니다. 저도요. 미나가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준호는 형제들의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자신만 변해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셋이서 같이 도와주자. 아내들이 준비하는 거. 좋아. 찬성. 형제들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새로운 전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요청이었습니다. 거실에는 며느리 셋, 아들 셋, 딸 둘, 그리고 손주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중앙에 앉아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난 추석에 일이 있었습니다. 민정이가 더 이상 혼자 차례 준비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민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우리 집안 전통을 무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민정이 말이 맞았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30해 동안 민정이 혼자 다 했습니다. 돈도 노동도 모두 우리는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게 잘못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정아, 미안하구나. 할머니가 잘못했어. 민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괜찮지 않아. 할머니가 너무 무리한 걸 시켰어. 시어머니가 다른 며느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영아, 미나야. 너희들도 미안하구나. 민정이한테만 시키고 너희들은 놀게 해서. 아니에요, 어머님. 그래서 오늘부터 규칙을 바꾸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종이를 꺼냈습니다. 앞으로 차례는 며느리 셋이서 함께 준비합니다. 돈도 셋이서 나눠내고 일도 셋이서 나눠합니다. 아들들도 돕습니다. 장보기, 설거지, 청소 모두 같이 합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민정은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안았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고맙긴. 할머니가 늦게나마 정신 차렸어. 그날 저녁 준호가 민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응?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30해 동안 너 혼자 힘들게 한 거, 나도 같이 책임져야 했는데 안 한 거, 정말 미안해. 알아. 앞으로는 달라질게. 내가 너 도울게. 차례 준비도 집안일도 다. 민정은 남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이 보였습니다. 정말? 정말? 약속해. 민정은 남편을 안았습니다. 30해 만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들었습니다. 고마워. 당신도 변하려고 노력하는 거 당연하지. 넌 내 아내잖아. 내가 지켜줘야지.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안아 있었습니다. 30해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밤 민정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들도 남편도 모두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해냈어. 민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30해 만에 처음으로 명절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이 진짜 시험대였습니다. 말로는 다들 변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설날 2주일 전 새 며느리가 모였습니다. 민정의 집 거실에서였습니다. 자, 그럼 역할 분담을 해볼까요? 민정이 노트를 펼쳤습니다. 음식이 25가지니까 나눠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전을 맡을게요. 지영이 손을 들었습니다. 동그랑땡, 새우전, 생선전, 이렇게 3가지 할게요. 좋아요. 미나는? 저는 나물 할게요. 시금치나물, 고사리나물, 도라지나물, 이렇게. 그럼 나는 탕국이랑 찜 할게. 갈비찜이랑 닭백숙. 3사람은 꼼꼼히 역할을 나눴습니다. 과일은 준석이 맡기로 했습니다. 떡은 준수가 주문하기로 했습니다. 준호는 장보기와 설거지를 맡았습니다. 그럼 비용은? 셋이서 균등하게 나누죠. 예상 비용이 240만 원 정도니까 각자 80만 원씩. 모두 동의했습니다. 처음으로 공평하게 분담하는 것이었습니다. 설날 전날에 우리 여기서 다시 모여요. 음식 만든 거 가져와서 최종 점검하고. 좋아요. 새 며느리는 화이팅을 외쳤습니다.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설날 일주일 전 민정은 장을 보러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준호가 함께였습니다. 뭐부터 살까? 준호가 카트를 밀며 물었습니다. 먼저 고기 사자. 쇠고기, 돼지고기. 알았어. 정육 코너에서 고기를 고르는데 준호가 놀랐습니다. 이게 이렇게 비싸? 쇠고기 1kg에 8만 원? 응. 그래서 매번 3kg 사면 240만 원 들어가는 거야. 헐. 준호는 처음 알았습니다. 차례 준비에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야채도 비싸네. 시금치 한 단에 5천 원? 명절 때는 더 비싸죠. 평소에 2배야. 장을 보며 준호는 계속 놀랐습니다. 생선 가격, 과일 가격, 모든 것이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매번 이렇게 비싼 걸 혼자 샀구나. 이제 알았어? 민정이 웃었습니다. 늦었지만 알게 돼서 다행이야. 준호는 카트를 밀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구나. 계산대에서 총액을 보고 준호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80만 원. 이것도 3분의 1만 산 것인데 매번 200만 원 넘게 썼다는 게 믿어지네. 이제 믿어져? 응. 정말 미안해. 준호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설날 전날 새 며느리가 다시 모였습니다. 각자 만든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와, 지영이 전 진짜 맛있겠다. 미나 나물도 완벽한데? 서로의 음식을 칭찬하며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우리 잘할 수 있을 거야. 민정이 두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함께하는 거니까 긴장되지만 우리 힘을 합치면 충분히 할 수 있어. 큰형님 고맙습니다. 큰형님이 용기 내주셔서 우리도 변할 수 있었어요. 지영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사실 저도 매번 미안했어요. 큰형님만 고생하시는 거. 근데 먼저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나도 그랬어요. 미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야. 앞으로 잘하면 돼. 새 며느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같은 처지의 여자들끼리 이해하고 위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설날 당일 모든 가족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새벽부터 부엌이 시끌벅적했습니다. 민정뿐만 아니라 지영, 미나 그리고 놀랍게도 준호, 준석, 준수까지 모두 부엌에 있었습니다. 여보, 이 냄비 어디나?
준호가 물었습니다. 저기 가스레인지 위에. 알았어. 형, 접시 좀 꺼내줄래? 어떤 접시? 큰 접시요. 남자들이 서투르게 돕는 모습이 웃겼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돕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 입구에 섰습니다. 어머, 다들 일찍 일어났네? 네, 어머님. 같이 준비하려고요. 지영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아들들도? 네. 저희도 도와야죠. 준석이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구나. 모두. 어머님은 편히 쉬세요. 우리가 다 할게요. 민정이 시어머니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처음으로 설날에 편히 쉬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부엌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들과 아들들이 함께 웃으며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 30해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모든 음식이 완성되었습니다. 차례상을 차리는데 모두가 함께 도왔습니다. 저는 여기, 과일은 이쪽, 떡은 저쪽. 완벽한 팀워크였습니다. 민정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드디어 변했어. 차례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차례상 앞에 섰습니다. 절을 올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음복 시간이 되었을 때 시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들어보세요.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오늘이 우리 집안의 새로운 날입니다. 처음으로 모두가 함께 차례를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정아, 지영아, 미나야. 그리고 아들들. 모두 고맙구나. 오늘 정말 자랑스럽구나. 박수가 터졌습니다. 민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큰형님, 수진이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응, 우리가 해냈어. 모두가 서로를 안았습니다. 30해 만에 처음으로 명절이 행복했습니다. 저녁 손님들이 돌아가고 집이 조용해졌을 때 준호가 민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고마워. 뭐가? 날 변하게 해줘서, 우리 가족을 변하게 해줘서. 준호가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내가 용기 내지 않았으면 우리 아직도 똑같이 살았을 거야. 고마워. 민정은 남편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습니다. 30해의 여정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공평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의 여정이.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추석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민정은 새벽 4시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편안하게 아침 8시에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준호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잘 잤어? 응. 명절인데도 푹 잤어. 민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이미 며느리들이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여유로웠습니다. 큰형님, 주무셨어요? 응, 지영아. 너희는? 저희도 막 왔어요. 오늘은 미나 차례니까 우리는 도우러 왔어요. 올해는 미나가 메인으로 차례를 준비하는 해였습니다. 작년 설날에는 민정이, 올해 추석에는 미나가, 내년 설날에는 지영이 맡기로 했습니다. 미나야, 뭐 도와줄까? 큰형님은 편히 쉬세요. 제가 할 수 있어요. 혼자는 힘들잖아. 우리가 도울게. 새 며느리는 함께 부엌에 섰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한 사람이 모든 걸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역할을 나눠서 함께 했습니다. 남자들도 도왔습니다. 준석은 과일을 씻고, 준수는 상을 차리고, 준호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좋구나.
정말 좋아. 차례가 끝나고 온 가족이 모여 음복을 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엄마, 저 발표할 게 있어요. 딸 수진이가 일어났습니다. 뭔데? 저 결혼해요. 뭐? 모두가 놀랐습니다. 수진이는 얼굴을 붉히며 말을 이었습니다. 남자친구 소개할게요. 다음 주에 같이 올게요. 축하해, 수진아. 민정이 딸을 안았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무슨 말이야? 저는 결혼해도 제 인생을 살 거예요. 며느리 역할도 중요하지만 저 자신도 중요하잖아요. 민정은 딸의 말에 뿌듯했습니다. 그래, 맞아. 내 인생을 살아. 누구한테도 휘둘리지 말고. 그리고 제 남자친구는 집안일도 잘해요. 요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저만 시키지 않아요.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엄마가 보여주셨잖아요. 당당하게 사는 모습. 저도 그렇게 살 거예요. 민정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자신의 용기가 딸에게 영향을 준 것 같아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녁 손님들이 돌아가고 민정은 혼자 마당에 나왔습니다. 가을 하늘에 별이 반짝였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어. 민정은 지난 1년을 떠올렸습니다. 작년 이맘때 그녀는 차례상을 업고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하지 않겠다고. 그 선언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가족이 변했고 전통이 변했고 무엇보다 자신이 변했습니다. 예전의 민정은 착한 며느리, 순종적인 아내였습니다. 모두를 기쁘게 하려고 애쓰고 자신은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민정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부당한 일에 맞설 수 있었습니다. 자존심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보, 준호가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내의 어깨에 쇼를 걸쳐 주었습니다. 춥지 않아? 괜찮아. 뭐 생각해? 그냥 이것저것. 민정이 남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뭐가? 변해줘서. 정말 변했잖아. 1년 전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준호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날 깨워줬잖아. 내가 얼마나 나쁜 남편이었는지. 나쁜 남편까지는 아니었어. 아니, 나빴어. 내 고통을 못 본 척 했으니까. 준호가 아내를 안았습니다. 앞으로 평생 잘할게. 약속해. 평생은 너무 긴데? 그래도 약속해. 두 사람은 웃으며 안아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니 시어머니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민정은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안 주무세요? 응. 잠이 안 와서. 무슨 생각하세요? 시어머니가 민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정아, 너 정말 기특하구나. 갑자기 왜요? 내가 용기를 냈잖아. 30해 만에. 그 용기가 우리 집안을 바꿨어.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도 젊었을 때 참 힘들었어. 시집살이 정말 심했지. 근데 참았어. 며느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어머님, 그래서 너한테도 똑같이 시킨 거야. 나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어. 잘못됐어. 이젠 다 지나간 일이에요. 고맙다, 민정아. 내가 이 악순환을 끊어줘서 수진이는 나나 너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게 너무 다행이야. 민정은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두 여자는 오랫동안 안아 있었습니다. 세대를 넘어선 이해와 화해였습니다. 밤늦게 민정은 침대에 누워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추석이었다. 하지만 예년과는 완전히 달랐다. 나는 새벽같이 일어나지 않았다. 혼자 준비하지 않았다. 모두가 함께했다.
1년 전 나는 무서웠다. 가족들이 날 미워할까봐, 집에서 쫓겨날까봐, 이혼할까봐. 하지만 용기를 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 가족들은 날 미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해해줬다. 변하려고 노력했다. 함께 새로운 전통을 만들었다. 이제 나는 두렵지 않다. 명절도 차례도 아무것도. 나는 혼자가 아니니까. 우리는 함께니까. 수진이가 결혼한다고 했다. 내 딸은 나보다 더 당당하게 살 것이다. 더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30해의 여정이 끝났다. 아니,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다. 공평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의 여정이. 나는 해냈다. 우리는 해냈다. 민정은 일기를 덮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날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민정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김민정은 30해 만에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가족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때로는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부당한 일에 맞서는 것,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민정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